자, 책을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 화면 그대로 찍히는 거.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총 정리를 한번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있는 내용들 들어보시면서 지금 쓰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내용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좀 편해요. 자산은 크게 무슨 자산과 오케이, 유동자산과 무슨 자산? 오케이, 비유동자산으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유동이라는 얘기는 1년 안에 써버린 것들, 1년 안에 써버린 것들을 유동이라고 얘기하고, 비유동은 1년이 초과된다. 여기서 1년 초과된다는 얘기는 올해가 2022년이라고 기준 잡는다면 재무상태표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2023년 12월 31일 만기되는 데까지는 다 물어본다. 유동. 보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 뭐라고요? 비유동에서 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구분은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유동자산 안에는 다시 무슨 자산과? 아니에요. 당좌자산과 무슨 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당좌에는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좌자산을 외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의 종류가 너무 많고, 재고자산은 기억합시다. 됐습니까? 자, 재고자산에 뭐 있더라? 오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상품. 또 나오는 게 소모품이라는 게 있고요. 또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그리고 제품. 이렇게 5가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기억 못하면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겠죠. 우리가 계정가움 및 적용도 가시면 계정가움 코드 책에 계정가움 적용도 가시면 나오는 게 상품, 소모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나와요. 대충 뜻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사오는 물건이죠. 소모품은 사무용 소모품을 사오면 이거 소모품이라고 하고요. 원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어. 뭘로? 콩으로. 그럼 콩을 뭐라 부른다? 원재료. 콩을 삶아요. 껍질을 벗겨요. 갈아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걸 말한다? 제공품. 두부를 만들면 두부를 말한다?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품, 소모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5가지를 무슨 자산? 재고자산. 됐습니까? 자, 다음 나오는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뭐가 있나요? 제일 먼저 투자부터 나와요.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돈을 집어넣었을 때 투자된다. 돈이 늘어나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투자 이름이 들어가는 뭐 있다?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목적으로? 비영업용 토지를 구입했다. 비영업용 건물을 구입했다. 이것들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 목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 있었냐 하면 금융상품 중에서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이라는 얘기는 만기가 1년이 초과되는 것들 맞습니까? 이런 금융상품에 가면 장기금융상품. 또 뭐 있었냐 하면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들어봤나? 자, 만기보유증권은 이런 겁니다. 채권 중에서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의지가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만기보유증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매도 가능증권. 매도 가능증권은 뭐냐 하면 내가 사왔는 원래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뭐라 그랬어요?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엔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기간이라는 말과 두 번째,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가지 조건에 한 가지가 부합되지 않으면, 한 가지 맞지 않으면 뭐라 한다? 매도 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말 그대로 만기까지 보여야 되는 채권은 만기보유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보유증권도 아닐 때 뭘 한다? 매도 가능증권. 되시겠습니까? 자, 나중에 가면 자주 나옵니다. 아직까지 우리 급수에서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나중에 1급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산 다음 뭐였어요? 유형자산. 유형이라는 얘기, 형체가 있으면서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 맞습니까? 항상 땅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땅이 뭐예요? 토지. 위에 집은
건물 안에 비치해놓고 사용 물품, 비품, 밖에 차가 있으면 차량 운반구.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그냥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있다?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건물. 맞습니까? 이 짓고 있는 건물을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자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유형자산들은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온갖 포함시켰죠. 그 중에서도 뭐 있다고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 맞나요? 원가에 포함시켰고 이런 유형자산들은 장기간 사용하면서 그 가치가 떨어져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뭐라고 했다? 감가라 얘기했습니다. 감가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감가상각을 했는데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뭐와? 건설 중인 자산과 뭐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 자산들은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고장하면 버리지 않아요. 고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수리해서 사용한다. 수리를 했을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의적 지출 이 생산합니까?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포함시킨다. 맞아요? 어떨 때 내역 연수가 향상된다든지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증축이라든지 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해결했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혹은 차량 유지비를 처리하고 했죠. 원상 회복시키는 거, 현 상태대로 유지시키는 거. 그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다? 수익적 지출이라는 걸로 해결 처리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자산이 무슨 자산? 형체가 없어. 무슨 자산? 무형 자산. 무형 자산에 제일 먼저 보통 나오는 게 뭐 나오더라? 영업권이 보통 처음에 나왔어요. 영업권. 기업 매수 웃돈이라고 그랬죠. 기업을 회사를 사들일 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으면 그 회사 거 다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자산이 5억이야. 부채가 3억이야. 그럼 그 회사의 자본은 얼마라고요? 2억이에요. 그럼 이 회사 사올 때 실제로 내가 얼마만 주면 돼? 2억만 주면 돼요. 그 회사의 자산도 5억 사오지만 부채도 3억 사온 거기 때문에 2억만 주면 되는데 내가 2억 5천을 줬어. 5천만 원 더 준 거죠. 이걸 뭘 한다? 영업권. 회사가 어느 정도 장사를 했으니까 기득권이 있다. 영업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고서 우리가 회사를 매수할 때 기업 매수 웃돈 주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어떤 권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배타적인 권리를 나타낸다. 딴 사람은 이거 하지 마, 쓰지 마, 하면 안 돼 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 뭐 있었어요? 안에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거 있었어요. 그냥 개정 과목만 들어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개정 과목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니까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 특히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특허권. 특허란 얘기는 아무도 없었던 거, 세상에 없던 거를 새로 내가 만들어서, 맞습니까? 내가 혼자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특허권이라고 했습니다. 또 뭐 있었어요? 오케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집니다. 하드웨어는 기계장치,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개발비. 신제품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개발비를 우리는 뭐로 본다고요? 무형의 자산으로 봅니다. 그 외에 차지권이라든지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종류 어느 거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 이건 뭐 한다? 무형의 자산이라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 있다?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는 뭐 있었어요? 오케이,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 뭐였어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보증금 줬다가 나중에 받을 때는 얼마 돌려받는다고요? 5천만 원 줬던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이 돈을 뭐 한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이자가 붙지 않아요. 돈이 증가하지도 않아요. 감소하지도 않고, 맞죠? 원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따로 구분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살이 물론 더 붙는 경우도 있지만 요 정도만 어느 정도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깊이 읽고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산은 적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동성 배열법의 원칙에 의해서 적었어요. 유동성 배열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흐름이 많은 거, 현금화시키기 편한 것부터 빨리 쓰는 것부터 먼저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산을 순서를 적을 때는 나중에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도요. 나오는 순서가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순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유동성 배열법. 하나 적어놓을까요? 어디 적지? 여기 적을까? 생뚱맞지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법. 자, 다시 부채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부채에는 무슨 부채와 오케이, 유동부채와 무슨 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유동이라는 얘기는 돈을 갚는 게 얼마 안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부채를 유동부채. 1년이 초과되는 걸 뭘 한다? 비유동부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유동부채 안에는 뭐가 들어가더라? 장기가 들어가는 부채는 우리가 비유동부채라 불러요. 장기란 얘기는 기간 길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딱 하나만. 유동부채에 뭐 있다?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란 말 들어갔다고 비유동부채가 아니란 얘기예요. 유동이란 말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얘는 무슨 부채라고요? 유동부채야.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기 차입금 중에서 빌린 기간이 5년이야.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났어요. 내년에 갚아줘야 돼. 그럼 얘는 더 이상 장기 차입금 아니야. 그래서 장기 차입금 부채가 대변했죠. 얘가 없어지면 어느 변에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을 한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회계 처리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얘랑 장기가 들어가는 외의 거는 다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죠. 그죠? 비유동 부채고요. 또 뭐 있었어요? 사채는 자 우리가 발행하는 분기는 아직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전산 회계 1급에 가면 한 번씩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개념은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권이라는 종이 조각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한테 파는 거예요. 팔면서 액면에 이자를 적어놓고 이자를 시장보다 조금 더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파는 종이 쪼가리를 채권을 뭐라 부른다? 사채라 부른다. 사채.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사채라는 비유동 부채가 발생합니다. 또 뭐 있다? 오케이. 퇴직금 중에서 뭐 정도? 퇴직, 급여, 충당 부채.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는 얘기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기말 결산 시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분기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번 해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겠죠. 맞습니까? 퇴직금을 모아줘야 되는데 분기에 회계 처리할 때는 차후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려요. 처리해버리고 대매를 뭐로 처리한다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로 처리하는 거지. 비용은 발생하고 돈을 줘야 되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채가 언제 나갈지 안다 모른다. 우리 식으로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로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뭐도 볼 수 있다?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반대로 임대보증금. 집을 임대해주고 집세를 받아둔 거, 보증금 받아둔 거 말한다? 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요 정도예요. 간단하죠? 자, 책 보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책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뭘 설명하는 건지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자본 들어갑니다. 자본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개인기업에 대한 자본이에요.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은 개인기업에 대한 자본이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입니다. 어려워요.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에는 크게 첫 번째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금이라고 해서 자본금. 우리가 이때까지는 무엇을 출자해서 영업 시작하다 하면 이 돈을 자본금으로 생각했죠. 이건 개인기업일 때고요. 주식회사에서 얘기하는 자본금이란 것은 뭘 갖고 자본금을 얘기하느냐? 발행했는 주식의 수. 발행했는 주식의 수 곱하기 뭐라고요? 액면 단가. 한 주에 발행할 때 액면 단가를 우리는 합쳐서 곱해서 이 금액을 뭐라 부른다고요? 자본금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삼땡 주식회사, 삼성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냐 묻는다면 그 회사에 발행했는 주식수 곱하기 한 주의 액면 단가. 우리 주식 문제 보면
단기면 문제 보다 보면 액면가 얼마짜리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액면 단가를 곱하는 걸 뭐라 한다? 자본금이라 얘기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됐죠? 자본금. 두 번째 뭐였느냐?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잉여금. 자, 잉여라는 얘기는 남아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의 거래에서 회사 내에 남아 도는 돈을 모아둔 걸 자본잉여금이라 얘기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본의 거래에서 회사 내에 남아 도는 돈을 자본잉여금이라 하는데 종류가 뭐 있느냐? 첫 번째 들어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있어요. 자, 시험 문제에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어마무시하게. 이건 전산액의 2급에서 자주 나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줘요. 근데 돈은 7,000원 받았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이 액면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액면가 해봐야 5,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주식을 발행해주고 돈을 받을 때는 그 5,000원 받고 말겠어요? 아니죠. 돈 더 받겠죠. 맞습니까? 자, 5,0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6만 원 안 돼요 지금. 5만 몇천밖에 안 되는데 가서 아픈 일입니다. 9만 원 선 사람도 있는데. 자, 주식 발행해주면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라고요? 5,000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시가로 예를 들어 주식을 더 발행한다면 차변에 현금을 받을 때는 얼마 받는다고요? 뭐 5만 몇천 원 이렇게 받는 거지. 5만 5천 원 받은 생각합시다. 뭐 얼마를 더 받은 거? 5천 원 더 받은 거죠. 그럼 대변에 이 돈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해주고 초과된 금액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래요. 주식을 발행해서 돈 더 받은 거. 분계는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계산 과목이 주식을 발행해주고 돈이 초과됐어요. 돈을 더 받은 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주고 현금 7,000원을 받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러면 대배 자본금 얼마? 5,000원. 차라리 현금 받은 거 얼마? 7,000원. 2,000원 더 받았네. 2,000원 더 받았다 해서 돈 번 게 아니란 얘기죠. 누구한테 돈 더 받은 거예요? 우리 주식을 샀는 사람 돈 더 받은 거죠. 우리 주식을 사는 사람 누구예요? 주주잖아, 주주. 우리 주주한테 돈을 2,000원 더 받아둔 거예요. 딴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모아두는 거예요, 따로. 되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두 번째 뭐였느냐? 감자 차익. 자본을 증가시키는 걸 뭐라 한다? 증자. 자본을 감소시키는 걸 뭐라 한다? 감자라 얘기했어요.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돈을 적게 준 거.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할 때 주식을 발행해주면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발행했던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가 위태로워. 그래서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상한 우선주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1억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미리 돈 갚아줄게 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해버립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없어진다? 자본금이 없어지겠죠. 발행 주식 액면 단가만큼 5,000원짜리. 대변에 현금을 줄 때 얼마 주느냐? 4,000원만 주는 거야. 얼마 적게 준 거? 1,000원 적게 준 거. 이 돈을 뭐 한다? 감자 차익이라고 그래. 감자 차익.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돈을 적게 줬다. 감자 차익. 자, 세 번째 뭐 있느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우리 회사가 장사 안 하고 장사할 때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 샀다고. 왜 샀는데? 악성 루머라든지 혹은 우리 회사의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막 하락하고 있어. 엄청 떨어지고 있어. 근데 우리 회사에 돈은 있어.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 주주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때 계정과목을 뭘로 쓴다고요? 자기 주식. 차배 자기 주식 대비 현금. 근데 이 주식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주식이 계속 올라가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팔았어. 그럼 대배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어. 근데 돈은 얼마 받으면 12,000원 받은 거예요. 미도로 그만한다. 자기 주식 처분이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고? 자본잉여금. 시험을 치면 보통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 내기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다음 중 뭐 다른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은 다음 중 자본잉여금이 아닌 것은 해서 심심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발행 초과금, 감가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기억하세요. 자기야 주식이 감자잖아. 자, 뭐 하여튼 어떻게든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게 뭐 나오느냐?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는 거를 단기 순 장사에서 돈 버는 단기 순이익을 회사 내에 모아둔 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공부를 따로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이익잉여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익준비금이라고 나와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익준비금이 정의를 이래요. 이익준비금 제1법정 적립금으로서 매기 결산 시 단기 순이익의 배당액 중에서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배당하여면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되는 적립금을 얘기합니다. 자, 이익준비금 제1법정 적립금으로서 매기 결산 시 단기 순이익 배당액 중에서 금전 배당액 10분의 1 이상 배당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 적립되는 적립금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금전 배당액. 금전 배당액이라는 얘기는 돈으로 배당해 주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둔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기타 법정 적립금,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기업합리화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또 남으면 임의 적립금. 임의 적립금이라는 것은 적극 적립금과 소극 적립금 구분되는데 이게 또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2월 이익잉여금. 단기 순이익세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회사 내에 모아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얘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전산회계 1급 가면 좀 더 내용이 이익잉여금 단기 순이익을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자본 조정 항목이라는 거 있어요. 자본 조정 항목. 자본이 플러스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되는 겁니까? 하는 건데 얘는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계정 과목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생각납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 사업 뭐라 했다고요? 자기 주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차별에는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얘는 자본 조정 항목에서 차별의 자기 주식이라고 분석했으니까 얘는 자본 조정에서 마이너스 되는 자본에서 마이너스 되는 항목으로 봐요. 무슨 말 이해하기 힘드시죠? 치워버리고 자본 조정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원래 없었던 건데 멘태절에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냐 하면 얘는 수익으로 볼 수도 없고 비용으로 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처리할 계정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자. 근데 계정 과목은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해요. 야, 이건 뭐냐 하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냐 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자, 매도 가능 증권이 뭐냐 하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비유동자산이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은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개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기에 매매 의사가 없어요. 단기에 팔 수 없다고. 단기에 안 팔 건데 얘를 평가해서 이익이 생기든지 손해를 봤다. 이걸 단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처리할 계정 과목 하나 만든 거야. 뭐 있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는 무슨 항목이라고요? 자본 항목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자본 항목이요. 듣고 나면 자본 항목이 제일 헷갈릴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일 헷갈릴 건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했는 파트는 녹취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리면 심심할 때 그냥 한 번씩 들어본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도움돼요. 처음엔 들으면 제가 무슨 소리 하지? 듣다가 지겨우니까 잠들 수도 있고 이런데 제 목소리 들으면 자지 마세요. 꿈 꿔요. 뭐 뒤에서 뭐 날라오는 꿈도 꾸고 그럴 수 있으니까 들으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들을 때까지 딱 들어보시고 카트 해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자산부채 자본 배웠죠? 맞습니까? 자산부채 자본 배우고 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겠죠? 재무상태표의 어느 변에? 차변에 뭐 있어요? 자산. 맞습니까? 약식으로 봤을 때 대변에 뭐 있어요? 부채와 자본이 있죠. 맞습니까? 이걸 모르면 회계를 배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글씨 칸이 왜 이러노? 자, 손익계산 차변 뭐 있어요? 비용과 뭐 있어요? 대변에? 이거 무조건 머릿속에 탁 박아놔야 돼요. 얘가 헷갈리시면 딴 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계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오케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수익 한번 가보시죠. 수익. 자, 수익에는요. 수익이 뭔 돈이에요? 번 돈. 수익에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우 좋다. 무슨 수익과? 영업 수익과 무슨 수익? 영업 외 수익. 아 깔끔하다.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이 있어요. 영업이 무슨 말이에요? 장사하는 거야. 영업이 장사예요, 장사. 장사에서 번 수익을 영업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는 개정 과목은 영업 수익 뭐밖에 없어요? 상품 팔았는 거. 상품 매출. 나중에 전산회계 1급 가면 뭐까지 나온다? 제품 매출 나와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얘 둘이만 뭐라고요? 영업 수익이고 그 외의 건 싸그리 다 뭡니까?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이때까지 배웠던 수익 개정 과목은 다 영업 외 수익입니다. 됐습니까? 이 영업 외 수익에서 많이 들어봤는 항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항목도 있어요. 어떤 항목? 이건 들어보셨어요? 외환 차익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자, 외환 차익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수출할 때 환율이 있겠죠. 수출할 때는 1달러에 1,000원이었어. 그래서 1,000불을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그럼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하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그때 내가 분계를 어떻게 되냐면 대매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별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해놨어요. 그 달러를 오늘 받는 거야. 됐죠? 오늘 받는데 1,000달러 받는 거죠? 근데 환율이 올라서 1,200원 돼버렸네. 그러면 환전하고 나면 차별 현금 얼마 들어온다? 120만 원 들어오겠죠. 120만 원. 근데 대비로 외상 매출금 얼마 없어져요? 100만 원 없어지는 거지. 그럼 뭐가 발생한다? 외환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외환 차익.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맞습니까? 외화가 가격이 올라가서 차익을 봤다. 외환 차익. 또 뭐 있냐? 기말 결산 시점에서 외화를 환산했는데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외상 매출금 돼 있겠죠? 매출할 당시에 환율 얼마가 그러면 1,000원이었어. 잘 들어요. 자, 매출할 때 당시 환율이 1,000원이었어. 그럼 차별의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말 결산 시에 내가 외화가 얼마 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버리가 1달러당 1,200원 해. 그럼 난 가만히 안에서 차별의 외상 매출금 얼마 증가한 거? 20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별의 이건 말한다? 외화 환산이. 두 개 차이점 뭐예요? 뭐가 차이 나요? 얘는 기중에 돈 받으면서 돈 벌었는 거. 얘는 기말에 돈 받을 거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올랐는 거 알고 그냥 흐뭇해서 좋아하는 거.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 또 안 들어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못 들어봤죠. 자산 수중이. 못 들어봤죠. 자산 수중 이익은 뭐냐 하면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돈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땅을 회사에 기부해 버렸네. 그럼 회사 입장에 땅을 받았어. 그럼 차배 토지 10억짜리 들어왔어. 대매 처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뭘 한다? 자산 수중이. 오케이? 하나만 더 할까요? 채무 면제이익.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얼마나? 100만 원만 빌려줘. 오케이, 빌렸어요. 차비 현금 100만 원, 대비 당기 차익금 100만 원. 됐죠? 근데 친구가 전화 왔어. 100만 원 안 줘도 돼. 왜? 로또 됐어. 아싸. 좋으면서 배가 아프겠죠?
그럼 내가 회계처리할 때 어떻게 회계처리한다? 차별의 단기 차익이 없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 채무 면적이라고 그래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개정 과목, 지금 설명했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자주 안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이 외에 이자 수익, 임대료, 수수료 수익 많이 했던 거 있죠, 그죠? 당기면 그 처분이익, 평가이익 뭐 그런 것들 다 영업의 수익 항목입니다. 자, 비용 갑니다. 비용. 비용에는 크게 무슨 비용과 영업 비용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영업 비용. 영업 비용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 비용에는 첫 번째가 무슨 비용이냐? 제일 큰 비용이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먼저 기억하시죠? 매출 원가 뭐예요? 에? 매출 원가 기초상품 재고에 플러스 단기 순매입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에. 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매출원가 물어봤는데 기억 못하시면 삐집니다, 진짜. 덩치 큰 남자가 안 삐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잘 삐집니다. 여자보다 차라리 남자가 더 많이 삐져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성격 덩치 크고 이런 사람 더 잘 삐집니다. 저 삐지면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매출원가 공식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영업활동에 쓰는 비용 중에 뭐 있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많이 들어보셨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은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 배웠던 비용 개정 과목은 거의 대부분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얘들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다 정도만 기억합시다. 됐죠? 그리고 뭐 있느냐? 영업 비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영업 외 비용도 있어야겠죠. 영업 활동 외의 비용을 영업 외 비용이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칠판에 쓰는 내용은 외우셔야 돼요. 제가 혹시 그거 생각나십니까? 전에 수업하다가 입안에서 얘기했는가 모르겠다. 학생들, 농땡이 피우는 학생들 칠판에다 다 정리합니다. 싹 다 정리해서 여기다가 공식까지 다 적어서 싹 다 정리해서 뭐라 얘기한다? 다 외우면 집에 보내줄게. 주말에 보강할 때. 진짜 주말에 보강할 때 저는 아이들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다 일러요. 엄마 안 받으면 아빠한테 이러고. 일러서 뭐라 한다? 애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공부할 의지가 없는 애인데 왜 보내시냐고. 돈 아까운데. 아버님 돈 얼마나 많이 버시길래 애들 이렇게 공부도 안 하는 애를 학원으로 자꾸 보내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 뜯어맞거든. 그럼 무조건 학원 나와요. 와서 칠판에다가 이런 거를 쫙 적는 거지. 저부터 안 외우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농담이에요. 자, 인상 쓰지 마시고. 성인들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죠? 신고하면 어떡하려고. 자, 경찰 오고 큰일 납니다. 자, 이자, 영업의 비용 중에 뭐 들어가느냐? 이자 들어가요, 이자. 이자. 또 뭐 있다고요? 손실. 손실. 여기서 손실은, 잡손실, 단기배 그 평가 손실, 처분 손실, 유형사는 처분 손실, 이런 손실 있죠? 또 있지만, 뭐도 있다?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 또 있어요. 됐죠? 차손이니까 그냥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자, 손실, 또 뭐냐 하면 기부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장사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영업활동하고 상관없어요. 이자, 손실, 기부금. 또 뭐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못 들어보셨나요, 이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가 회수불능되가 하면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이 회수불능되면 뭐라 했다?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이외의 채권, 단기 대여금, 선급금 이런 거 돈 떼먹히면 뭐라 한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되셨습니까? 자, 요거 하고 마지막 하나 더. 뭐 할 때? 오케이. 단기 매매 증권. 뭐 할 때? 구입 시에 들어가는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여기까지만 영업의 비용입니다. 시험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어요? 섞어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음 중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은
어디하고 얘하고 더불어서 심심하면 시험 문제 나와요. 심심하면 틀려. 그럼 저거 어떨까요? 문제 여러분 자 풀어보세요. 자 중요하게 풀어보세요 하고 뒤에 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거 틀리잖아요. 솔직히 목 조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쪼르진 않습니다. 절대 쪼르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그런 마음이 든다고. 같은 거를 10번, 20번 써주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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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강조해도 나는 꿋꿋하게 계속 틀려. 와, 정말 대단한 거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은데 왜 앉아있냐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맞죠? 몇 개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안 하면 수업 시간에 계속 유혹을 만들 거예요, 진짜. 어린애들처럼.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 비용. 마지막 비용이 뭐 있나요? 법인 기업들은 돈 벌면 법인세 등이라는 세금 내야 돼요. 이 법인세 등. 여기까지가 비용이 다예요.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릴 때는 손익계산서를 요따시만하게 그렸는데 실제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세번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정식적인 손익계산서, 보고식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볼 건데 손익계산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그래서 그려볼 테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가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매출액. 너 얼마 팔았니? 여기서 얘기하는 매출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뭘 얘기한다? 순매출액 얘기합니다. 순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원가를 빼요. 마이너스 매출 원가.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열어보면 손익계산서 열어보면 그대로 나와있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억은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매출액에서 매출가 빼면 나와요. 매출 총이 이거는 상품 매매 공식에서 나왔던 거예요. 매출 총이.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뭐 뺀다고? 네 번째 로마수 좀 쓸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물건을 판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을 빼요. 빼면 나오는 다섯 번째 5 V가 로마 숫자 5예요. 요게 뭐냐 하면 영업이익이라 얘기해요. 영업이익. 삼성전자는 1,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어쩌고저쩌고 뉴스 보면 영업이익이란 말 계속 나와요.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딴 거 뭐 기억 못 하시더라도 영업이익까지 구하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여섯 번째 뭘 다르냐? 영업활동 외의 수익. 영업 외 수익을 더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일곱 번째 뭘 뺀다고요? 영업활동 외의 비용을 뺍니다. 빼면 나오는 몇 번째 이제? 여덟 번째가요? 여덟 번째. 얘가 법인세 차감전 빼기 전에 순이익이 나와요. 여기서 아홉 번째 X가 10이거든요. 앞에 하나 빼면 여기다가 법인세를 빼요. 법인세 등 법인세를 빼면 X가 10이에요. X가 빼면 뭐한다?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손익계산서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했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 요 내용들은 웬만하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입니다. 회계를 한다면 얘들은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도 나는 차변 대변 좀 알고 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